안녕하십니까. 평생 무료 주식 투자 카페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IR 탐방 리포트 시간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 드라마 제작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IR NDR이라고 해서 기관 상대로 NDR을 한 8월에 NDR을 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메일을 통해서 주소,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그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셨는데도 메일을 안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했고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동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드라마 제작을 주로 많이 하는 업체인데요. IR을 할 때 기업들이 자기 이제 회사를 소개를 하기 위해서 PPT를 만듭니다. 근데 그 PPT는 이 전자공시에 들어가 있는 글로만 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제 시각적으로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나열을 해놓고 편집을 해놓고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 놓는 부분들이 많아서 PPT 자료가 없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공시만 보기에 해서 상당히 좀 이런 식으로 글로만 되어 있잖아요. 기업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근데 PPT, IR이나 이제 탐방을 가 보면 이제 쉽게 시각적으로 좀 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고 전자공시 보고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제 책을 이번에 통해서 말씀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어떠한 기업을 어떻게 보는지 정형화를 시켜서 볼 수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 예를 들었지만 동사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실적 그리고 이슈 수급 차트 이런 부분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해볼게요. 동사는 이제 드라마 제작을 주로 하는 업체고요. 드라마 제작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그리고 주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 업체입니다. 참고로 이제 CJ그룹의 자회사로 포함이 되어 있고 최근에 넷플릭스가 이제 지분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전략적인 제휴 관계로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동합 드라마 스튜디오 전 프로세스의 총괄 및 IP 소유로 국내 최초의 스튜디오 모델을 완성했다. 그래서 스토리 개발, 자금 조달, 제작, 판매 차별화, 라이브러리 구축 이런 부분을 총괄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립 제작 본부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 핵심 제작사를 인수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인수한 부분 작가분들과 그리고 감독분들 이러한 주요 멤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중심의 산업 변화를 주도해서 적극적인 사업의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미디어 플랫폼 매니지먼트 제작사가 이렇게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스튜디오를 이제 제작사에서 스튜디오로 변모를 하면서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부분으로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 그리고 OTT 쪽까지 연기를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제작 관련된 부분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핵심 제작사를 인수해서 더 다양한 그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 역량을 뭐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역량도 기본에 있었던 이제 CJ그룹의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TVN 그리고 OCN을 통한 방송을 계속적으로 오픈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여기 이제 캡티브 마켓이랑 넌 캡티브 마켓이라고 나눠놨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중파와 비공중파,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동사가 이제 제작한 드라마를 이제 모회사를 통한 그런 채널에 송출을 하기도 하고, 편성을 받아서, 그리고 편성받지 못한 부분은 이제 공중파를 통해서 편성을 해서 이제 송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확대가 원체 좀 다양해지고 있죠.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 태국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드라마 제작 및 IP 리메이크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파트너십은 넷플릭스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제 중국 쪽 관련된 부분에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더 이제 본격적인 드라마 제작이 원활하게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8편의 제작을 해서 그러니까 다른 드라마 제작사들이 할 수 없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드라마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작 원가 대비했을 때 매출의 구성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성과는 매출액 1600억, 그리고 영업이익 169억, 해외 매출 594억,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226명, 뭐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경영 성과를 보시면 뭐 쉽게 말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은 역시 10%다. 100원을 팔았을 때 10원을 가져간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익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30%, 40%. 네. 인건비만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 판매, 기타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또 뭐 영업이익이 이익률과 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기순이익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더킹 영원의 군주 성과 및 해외 판매 성장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판 거죠. 그리고 더킹 영원의 군주 등이 플랫폼에 다각화가 됐다. 공중파에 이제 SBS를 통해서 송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비밀의 숲2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 그리고 KBS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주말 드라마가 상당히 큰 히트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번 다녀왔습니다는 저희 부모님들도 잘 보시는데 거의 시청률이 36%에서 40%에 육박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예. 뭐 저도 가끔가다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외 쪽에 그 협업에 대한 구체 확대가 목표가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고, 이제 하반기 때 어떠한 그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먼저 알기 전에 이제 미디어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실 수가 있는 그런 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OTT 플레이어,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통해서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동영상을 계속 구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뭐 넷플릭스, 아마존, 그리고 유튜브, 뭐 홀루 이런 이제 기존에 있었던 OTT 플레이어를 넘어서 이제 새롭게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AT&T TV, 피쿡 뭐 이런 회사들이 속속들이 생기면서 신규 OTT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드라마를 제작을 했었던 업체들이 말고 신규로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볼거리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드라마 한 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높아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서로 필요한 니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IP를 만드는 업체들의 몸값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P 사업 영역 다각화로 글로벌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OIMU라고 하여 원 IP 멀티 유즈. 그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원 소스 멀티 유즈.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게임으로도 만들고 리메이크도 하고, 리메이크를 하면 이제 판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전시회도 하고 굿즈도 만들고 영화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사업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뭐 해외 매출을 이제 동사가 지금 30% 가량인데 50%로 늘리겠다. 그리고 공동 기획을 이제 HBO, 20세기 폭스사, 스카이댄스 미디어, 뭐 이런 미국 자체적으로 뿌리 내려 있는 업체들과 공동 기획 제작을 할 거다. 그리고 오리지널 드라마는 이제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들 거다. 그리고 미국 법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국 법인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로컬리제이션 업체들이나 오리지널 업체들과 협력을 할 거다. 그리고 핵심 역량 가속, 이건 뭐 좋은 신인 배우, 신인 이제 드라마 작가들 계속적으로 섭외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OTT 경쟁 심화는 역시 IP 업체들에 있어서 상당히 기회다. 이런 부분이고, 현재 이제 스텝 2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기반 가격 인상, OTT 유통 확대, 그리고 미주 유럽 리메이크 전개, 현지 글로벌 사업자 공동 제작. 그래서 잠깐 보니까 34에서 56%, 66% 비중이 2분기 때 나온 것 같은데 21년까지는 해외 반, 국내 반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이후부터 브랜드 기반의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거다. 그리고 글로벌 M&A 및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더 많이 만들어서 팔 거다. 뭐 이런 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성과 기반 해외 매출 고성장이 지속이 된다. 그리고 신규 플레이어 확대로 해외 양적, 질적 성장이 목표가 된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쪽 말고 해외 쪽에 대한 부분에서 최근에 이슈가 하나가 나왔던 게 있죠. 이제 바로 중국 관련된 이슈인데,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20일 날 잘 아시다시피 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나왔지만 중국의
그 외교부장인가요? 외교부장이 일단은 우리나라에 먼저 8월 20일 날 방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원 양제츠가 8월 20일 날 국내에 방한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시진핑 주석이 오기 위한 그런 일정을 짜는 게 아닌가라는 언론에서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업계를 보면 한알령이 해제가 공식적으로는 되진 않고 있는데 완화가 조금씩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있고, 그리고 게임 쪽에서도 이제 파노라고 해서 중국 게임 회사, 그러니까 중국 게임으로 런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허가를 받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업계에서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진핑 주석이 국내에 방한을 하면 완전히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OTT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중국에서 사드 이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뭐 드라마에 대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한 그런 사이트들에서의 방영이 계속 좀 높았고, 그리고 조회수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닫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 본격적으로 더 커지면 상당히 기회가 더 커질 수 있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시진핑 방한은 결국 11월 2일로 잡힌 이제 G7 관련된 부분인데, 참고로 이제 G7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 결국에 이제 미국과 뭐 일본, 뭐 독일 등등등의 나라들이 이제 G7에 이제 한국을 끼워 넣을 거냐 말 거냐 뭐 이걸 놓고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이 먼저 포석을 해놓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말고도 이제 11월에 이제 트럼프 재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선이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상당히 좀 대처를 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부분을 통해서 뭐 정치적인 부분으로 좀 이용을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스튜드래곤은 이슈적인 부분에서는 뭐 3점에서 4점 정도 뭐 계속적인 뭐 이슈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시진핑 주석 방한 전까지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IPO 재원 글로벌 역량 구축 집중 강화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로 도약할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이고, 뭐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보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됐고,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죠. 실적. 참고로 이 부분은 위에서 다 설명을 해드려서 일단은 뭐 PPT 자료가 시각적으로는 보기 좋고요. 이걸 이제 다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보는 데 있어서 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판매가 55%, 그리고 드라마 편성이 38% 정도 포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확실히 드라마 판매 쪽이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 내수,
뭐 이런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도 이제 실적이 나왔는데 좀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눈 시각적으로 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HTS를 이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HTS를 이용을 하면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올해 이제 예상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올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어떠한 좀 퍼포먼스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44억이고요. 그리고 내년이 이제 58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분기까지 보면 280억 정도, 그러니까 280억이면은 지금 이제 444억에서 280억이면 상반기까지 한 220억 정도만 하면 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28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추정치를 상회하는 그런 부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증권사 컨센인데 280억 정도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280억 그러면 아까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 280억 정도면 뭐 거의 이제 중간 정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220억 정도가 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전자공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 1분기군요. 잠시만요. 잠정실적 공시를 보시면 영업이익은 28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19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추정치 정도에 합당한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올해 예상 추정치는 56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444억 219억이었으니까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죠. 순이익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444억 에서 2896만 주 2800만 96,000주 그러면 한 1580원? $1,580원 정도 EPS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580원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이제 89,600원이잖아요. 그래서 PER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예상 실적으로 지금 가격을 보면 56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지금 이제 적정한 수준에 이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더 커질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이 얼마만큼 퍼포먼스를 내주는지에 따라서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했습니다. 이제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크게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워낙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장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실적으로 좀 보시는, 실적에 대한 부분도 보다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를 보시면 뭐 수급은,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실적 뭐 한 3점 정도? 절반 정도보다는 좀 뭐 아직 이제 이제 그 한알령 해제에 대한 부분의 수준으로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반기에 확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실적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을 다 제외하고 평가를 한 부분이라, 이 중국 관련된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하면 더 뭐 가치를 좀 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적정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워낙 최근에 시장 자체가 이제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뭐 50배 정도 수준이지만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뭐 굳이 수급으로 좀, 아니 수급이 아니라 실적으로 준다면 2에서 3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급 보죠. 수급을 보면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었던 부분들이 나타났는데, 길게 보면 특히나 이제 기관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한 67만 주 정도 샀다가 30만 주 정도로 매도를 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오늘 이제 매수로 인해서 다시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 지분도 11.9%, 이때 당시 11.9%에서 지금 8%로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서부터 이때까지 개인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 흐름을 보시면 주봉상, 월봉상 보시면 주봉상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나가는 흐름이잖아요. 이제 계속 갇혀 있었던 가격선이었던 9만원을 이제 장중에 오늘 뭐 돌파도 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이제 9만원 정도가 유지가 되면 단기적으로 10만원 선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상 보셔도 이 구간에 이제 상당히 매물이 많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10만원, 9만 5천원에서 한 11만 5천원 정도 선까지. 그래서 이 구간 안에 들어가면 또 매물이 상당히 많을 거다. 근데 이 매물을 이제 돌파를 해야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더라도 뭐 차트는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차라리 3점 이상? 4점까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실렸고 이평선이 돌아나가는 시점에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뭐 여러 가지가 중첩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죠. 수급은 이제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가 오늘부로 이제 전환이 된 흐름이라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크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슈가 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이라도 시장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이슈가 조금만 더 뒷받침이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만원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길게 보면 12만원 선, 이제 앞선 고점을 잡을 수 있을지를 보셔라. 예. 그리고 추이 자체는 한 8만원 정도 이탈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8만원을 만약에 이탈을 한다 그러면 7만원까지. 근데 그 가격대가 결국엔 이제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을 했었던 가격선 이하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렇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좀 여유있게 보신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당히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점점점 시간이 좀 짧아질 겁니다. 예. 네, 오늘은 처음 날이라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